때로는 가장 작은 친절이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고가도로 아래 앉아 계신 할머니와 고등학생의 운명적 만남이 시작되면서 학생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이야기. 20년간 잃어버린 기억이 따뜻한 한 끼로 되살아나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 사이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김주호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7살 고등학생인 주호의 얼굴에는 또래보다 성숙한 표정이 서려 있었죠.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주호에게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호의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란 주호는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지만 무엇보다 주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따뜻한 성품이었습니다. 매일 등굣길에 지나치는 고가도로 및 그곳에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낡은 담요 한 장으로 추위를 견디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시는 모습이 주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날이 갈수록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특히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이 추운데 또 저기 계시네. 주호는 매일 아침 할머니를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지만 고등학생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용돈도 넉넉하지 않았고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주호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따뜻한 밥 위에 올려진 계란말이와 시금치 나물, 그리고 김치까지. 어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도시락이었죠. 하지만 젓가락을 들려던 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득 아침에 본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시락 반찬 좀 많으니까. 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시락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작은 용기에 담았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주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빠르게 교실을 빠져나와 고가도로 아래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주호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 보이는 눈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천천히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용기를 받아든 할머니의 손은 추위에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할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주호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주먹밥을 한 입 드시고는 더욱 격하게 우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주호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할머니. 주호는 작은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 시간 내내 주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단순히 고마움의 표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았거든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호는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놀라셨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주호가 참 착하구나. 내일부터는 반찬을 조금 더 싸줄게. 그날 밤 주호는 잠자리에 들면서 할머니의 눈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선행이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동시에 할머니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주호는 이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약속대로 도시락을 더 넉넉하게 싸주셨거든요. 가방 속에는 할머니를 위한 따뜻한 국물까지 담긴 보온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주호는 고가도로 아래를 먼저 들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광경이 주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검은색 외제 고급 세단이 정차해 있었거든요. 번호판도 특별해 보였고 차량 자체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호는 잠시 멈춰서서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저게 뭐지? 우리 학교에 저런 차가 올 일이 있나? 의아해하던 주호의 눈앞에서 차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성의 옷차림과 몸가짐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텔레비전에서나 볼 법한 대기업 임원 같은 분위기였죠. 여성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장 교무실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주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여성이 신경 쓰였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학교에 저런 분이 무슨 일로 오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복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교무실에 엄청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와 있대. 진짜? 어떻게 생겼는데? 완전 부자처럼 생겼어. 차도 완전 비싸 보이고.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주호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수업이 시작되어 그런 생각들을 잠시 접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이 끝날 무렵 교실 문이 열리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김주호 학생, 잠깐 나와보겠나? 담임 선생님의 부름에 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말썽을 부린 적도 없고 특별히 불러낼 이유가 없었거든요. 친구들도 모두 주호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주호는 영문을 모른 채 담임 선생님을 따라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주호는 아침에 봤던 그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여성은 주호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주호 학생, 이분이 너에게 급히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 따라가 볼래? 주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그 여성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성을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주호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차에 오르자 여성은 운전기사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차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호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시 후 차가 한적한 공원 앞에 멈췄습니다. 여성은 주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 당신이 어제 도시락을 준 그분, 지금 제 어머니입니다. 순간 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성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이 품격 있는 여성의 어머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주호가 어렵게 말을 꺼내자 여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금의 할머니보다 훨씬 젊고 단정한 모습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어제 도시락을 드렸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지만 현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어머니는 20년 전에 실종되셨어요. 그런데 어제 당신이 주신 도시락을 드시고 나서 갑자기 기억을 되찾으셨습니다. 주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실종? 기억을 되찾았다고? 여성의 말은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희는 영원히 어머니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호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히 선한 마음으로 나눈 도시락 한 끼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고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여성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여성은 자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호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이름은 신서진입니다. 나이는 45살이고요. 서한그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한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건설부터 시작해서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전무이사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20년 전에 실종된 신금자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금자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주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들었던 것 같았거든요. 서한그룹의 창업주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어머니는 서한그룹을 일으킨 분이셨어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서한그룹을 만드신 분이죠. 하지만 2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회사에 가신다고 하시더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차도 사람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주호는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제 도시락을 받으며 흘리셨던 그 눈물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던 거죠. 경찰 수사도 받았고 사설 탐정도 고용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가 그곳에? 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서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으로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 계속 떠돌아다니며 지내셨던 모양입니다. 차가 대학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주호를 이끌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잡한 병원 복도를 지나며 주호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실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도시락 맛이 어떠했는지, 당신 눈빛이 어떠했는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인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저희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존재입니다. 병실 앞에 도착하자 서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호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어머니에게는 너무 가혹했거든요. 하지만 당신을 보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문이 열리자 깨끗한 병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 아니, 신금자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깨끗이 씻고 병원복을 입으신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기억 속의 그 할머니였습니다. 금자는 주호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정말 왔구나. 주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금자의 손을 잡자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내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단다. 정말 고맙구나. 금자는 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절망적인 눈물과는 달리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 아이 눈이 내 아버지를 꼭 닮았더구나. 금자의 갑작스러운 말에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호도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시락 맛도 어릴 때 내가 아버지께 싸드리던 거랑 똑같았어. 그래서 기억이 돌아온 거야. 금자는 천천히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남을 잘 도와주시는 분이셨거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지. 이 아이도 똑같구나. 주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할머니, 이제 좋은 곳에서 편히 지내셔야 해요. 그래, 내 덕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하지만 서진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주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오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회사 내부가 복잡해졌어요. 특히 현재 회장인 이복 남동생이 서창우 말이지? 금자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병실 안의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놈이 뭐라고 하던? 서진은 어머니의 변화된 표정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기억이 돌아왔다는 걸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금자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그놈이었어. 내가 사라진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거야. 주호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가족의 재회로 끝날 일이 아니었던 거죠. 병실 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깨뜨리기 위해 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일단 건강부터 회복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일들은 천천히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금자는 주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 착한 아이 말이 맞구나. 내가 너무 성급했네. 서진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흥분하시면 건강에 좋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어머니, 주호 학생이 오늘도 도시락을 준비해 왔다고 하더군요. 주호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미역국도 가져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직접 끓이셨거든요. 금자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열자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금자는 그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 냄새와 똑같구나.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시세요? 맛이 이상해요? 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그래. 정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맛이거든. 금자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단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여주셨지. 미역 몇 가닥에 멸치 우린물이 전부였지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 서진도 처음 듣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 금자야, 배고픈 사람을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라. 우리도 남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하고 말이야.
주호는 자신이 왜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 장학금도 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나 보구나. 금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제 도시락을 건네주는 순간 내 어린 시절이 모두 되살아났어. 내 눈에서 내 아버지의 모습을 봤거든. 그래서 모든 기억이 돌아온 거야. 주호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로부터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네, 할아버지. 금자가 의아해하자 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눈에서 할아버지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금자는 잠시 주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내 성이 김씨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하신다고? 네, 어떻게 아셨어요? 금자는 서진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혹시 이 아이가? 서진도 무언가를 눈치챈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설마. 금자는 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어봤습니다. 아가야, 내 할아버지 성함이 혹시 김태진이었니? 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할아버지의 이름이 정확히 그것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금자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태진이 손자구나. 주호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계신 건지 말입니다.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를 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야. 내 할아버지는 내 생명의 은인이셨어. 금자는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20살 때였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미천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때 내 할아버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내게 맡기셨어. 이 돈으로 꼭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의 서한그룹을 만들 수 있었던 거야. 내 할아버지 덕분에 말이지. 그런데 사업이 커지면서 바빠져서 연락이 뜸해졌어.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산 일이야. 은혜를 제대로 갚지도 못했거든. 그런데 하늘이 이렇게 기회를 주는구나. 서진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업 초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운명이었던 거구나. 내가 나를 도와준 것도 내 기억이 돌아온 것도 모두. 주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던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다니 말입니다. 다음에도 들을게요,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도 더 들려주세요. 그래, 꼭 그래야지. 내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기억을 찾지 못했을 거야. 우리 착한 손자. 금자는 주호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주호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순한 선행이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따뜻한 순간도 잠시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잠시 문을 잠그겠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과 의사 한 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남성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나, 아니 신금자 씨.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서진이 재빨리 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창호 씨, 여긴 병실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회사를 뒤흔들어 놓고? 서창호라는 남성은 금자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호는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금자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창호를 마주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창호야, 오랜만이구나. 오랜만이라고? 2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나 먼저 설명하시죠. 서창호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금자는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설명할 의무가 있겠지. 하지만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지는 의문이구나. 무슨 뜻입니까? 20년 전 그날 내가 왜 사라졌는지 내가 모를 리 없잖니. 순간 서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변호사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신금자 씨,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는 변호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내 회사에서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는 거지? 죄송하지만 현재 서한그룹의 회장은 서창호 씨입니다. 그리고 신금자 씨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호는 변호사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정신이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서진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정밀 검사를 받으셨고 모든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의 공백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기억상실이라는 주장도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요. 서창호가 의사를 앞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설명해 주시죠. 의사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려면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신과적 평가를. 정신과 평가라고? 금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미쳤다는 뜻이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법적 절차상. 법적 절차? 누구를 위한 법적 절차인지 뻔하구나. 금자는 서창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호야, 내가 20년 동안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이제 내려놓기 싫겠지.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야. 진실? 무슨 진실 말입니까? 20년 전 그날 내가 차에서 내린 후 누군가에게 습격당했던 일 말이야.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 서창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재빨리 나서며 말했습니다. 신금자 씨, 근거 없는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다고? 내 기억이 돌아왔다고 했잖아. 금자는 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준 도시락을 먹는 순간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 그날의 모든 일들이 말이야. 서창호는 주호를 처음 주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시했지만 상황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당신이 누구죠? 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주호라고 합니다. 김주호? 그래서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여기 있다는 겁니까? 금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권리? 이 아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리고 금자는 잠시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진의 손자이기도 하고. 서창호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김태진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김태진이라고? 설마 그 김태진 말입니까? 그래, 바로 그 김태진이야. 내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분의 손자가 나를 구해준 거야. 변호사가 다급하게 서창호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서창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법적 절차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금자 씨의 정신상태 평가와 함께 회사 경영권에 대한 법정 다툼도 불가피하겠군요. 법정 다툼이라고? 서진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서한그룹의 창업주이시고 최대 주주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실종 상태였고 사망 추정 선고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서창호는 의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환자를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뭐라고? 정신과 병동이라고? 주호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이 완전히 멀쩡하세요. 저와도 정상적으로 대화하시고 모든 기억도 다 되찾으셨다고요. 당신이 누구길래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겁니까? 서창호가 주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애송이가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금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호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진실이라고 하셨죠? 그럼 증명해 보시죠. 당신이 정말 예전에 신금자가 맞다는 걸 말입니다. 금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증명? 좋아.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긴장감이 흐르는 병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금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주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금자는 주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서창호를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벌어진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서창호가 할머니를 정신과 병동으로 옮기겠다고 했던 말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뉴스를 켰습니다. 혹시 할머니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아침 뉴스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 주호는 고가도로 아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텅 빈 그 자리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던 때가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죠. 수업 시간 내내 주호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실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주호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 이모님.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전화 너머로 서진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호야, 상황이 좋지 않아. 어머니를 정신과 병동으로 옮기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어. 그런 게 가능한가요? 창호가 어머니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거야. 변호사들이 법적 근거를 만들어낸 것 같아. 주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말입니다. 제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고마워, 주호야. 하지만 이건 법적인 문제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전화를 끊은 후 주호는 답답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수업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호는 편의점에서 신문을 샀습니다. 혹시 할머니에 대한 기사가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신문에도 관련 기사는 없었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제서야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한그룹 창업주 신금자, 20년 만에 나타나. 정신상태 논란. 기사를 읽어보니 내용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되어 있었거든요. 주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할머니는 완전히 정상이라고. 주호는 그날 밤 인터넷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서한그룹과 신금자에 대한 과거 기사들을 읽어보니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사회에 큰 공헌을 한 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뉴스가 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한그룹 회장 신금자, 강제 입원 조치, 가족 간 유산 분쟁 격화. 텔레비전 화면에는 할머니가 병원 직원들에 의해 다른 병동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슬프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완전히 잘못됐다고. 어머니가 주호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주호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니? 주호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를 처음 만난 것부터
신금자 회장이라는 정체를 알게 된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그 할머니가 신금자 회장이셨다고? 네, 맞아요. 그리고 할아버지와도 인연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지금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갇혀 계세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주호야, 내 아버지. 아니, 내 할아버지 얘기는 나도 들어본 적이 있어. 정말 착한 분이셨다고 하더구나. 그런 할아버지의 손자인 내가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해가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실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직접 봤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주호는 어머니의 말에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자신이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직접 대화를 나눴고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날 오후 주호는 용기를 내어 지역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금자 회장님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요. 저는 직접 그분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기자는 처음에는 고등학생의 전화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호가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신금자 회장과 직접 대화를 나누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정상이세요. 정신 이상이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튿날 기자가 주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을 말씀드릴게요. 주호는 고가도로 아래에서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드린 일부터 시작해서 병원에서 나눈 대화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과거 기억을 모두 되찾았고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서한그룹 초기 이야기도 생생하게 들려주셨고요. 기자는 주호의 진실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학생, 이 인터뷰가 보도되면 큰 파장이 일 수도 있어요. 괜찮겠어요? 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할머니가 억울하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주호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도시락을 드렸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신 이상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모든 걸 기억하고 계세요. 화면 속 주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등학생의 용기 있는 증언에 감동했고 신금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인터넷에는 주호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 학생 정말 대단하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존경스럽다. 신금자 회장님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주호는 비로소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주호의 인터뷰가 방송된 지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한그룹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익명으로 제보를 해온 것입니다. 그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 전 신금자 회장님이 실종되던 날의 사내 감시카메라 영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즉시 이 제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한그룹 측에서는 그런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부인했지만 제보자는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주호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기자들이 서한그룹 본사에 도착해서 과거 영상을 요구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서창호 회장님, 20년 전 감시카메라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영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루머에 불과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영상 제출 명령을 내렸고 며칠 후 드디어 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주호는 어머니와 함께 긴장한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은 20년 전 서한그룹 지하 주차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한 정장을 입은 젊은 금자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금자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복면을 쓴 남성 2명이 금자를 공격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완전히 계획된 일이었구나. 어머니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주호도 주먹을 꽉 쥐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상 말미에 복면을 벗은 남성 중 한 명의 얼굴이 살짝 드러났는데 그 사람은 서창호와 가까운 측근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창호가 누나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인터넷에는 규탄글들이 쏟아졌고 서한그룹 앞에는 시위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이틀 후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금자가 몰래 써둔 수기 노트가 발견된 것입니다. 간병사가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에서 찾은 것이었죠. 그 노트에는 금자가 기억을 되찾은 후 적어둔 20년 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호가 나를 제거하려 한 이유는 회사 경영권 때문이었다. 나는 회사를 사회에 환원하려고 했지만 창호는 개인 소유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날 이사회에서 내가 회사 지분 대부분을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창호가 미리 알고 막으려 했던 것이다. 노트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후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낯선 곳이었다.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기억을 잃은 상태였지만 가끔씩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주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김주호라는 착한 아이가 내게 도시락을 건네준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김태진 씨를 봤고 그때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하늘이 보내준 천사 같은 아이다. 주호는 이 내용을 뉴스로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천사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수기 노트가 공개된 후 검찰에서는 즉시 서창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도 하나씩 붙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는 신금자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신과 병동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금자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20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주호라는 천사 같은 아이가 저에게 기적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금자는 인터뷰에서 주호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순한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아이입니다. 한편 서창호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20년 전 계획적 폭행과 감금, 그리고 회사 자산 횡령 등의 혐의였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서창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누나를 해치려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감시카메라 영상과 수기노트, 그리고 측근들의 자백이 이어지면서 서창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20년 동안 서창호가 금자 명의로 만든 가짜 서류들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금자가 자발적으로 실종되었다는 내용의 편지와 회사 지분을 서창호에게 양도한다는 위조된 문서들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어 서창호를 해임하고 신금자를 다시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년 만에 복귀였습니다. 주호는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소식을 접하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가 드디어 억울함을 풀고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호야, 내 덕분에 어머니가 모든 것을 되찾으셨어. 정말 고마워.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어머니가 꼭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내일 병원에 올 수 있겠니? 주호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꼭 갈게요.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주호는 할머니를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창호의 재판이 끝나고 신금자 회장의 복귀가 공식 발표된 후 서한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20년 전 계획했던 대로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호는 그동안 정신없이 지나간 일들을 정리하며 평범한 고등학생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여전했고 도시락 소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화제의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호에게 서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주호야, 어머니가 오늘 특별한 발표를 하실 예정이야. 꼭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될까? 무슨 발표인가요? 직접 와서 들어봐. 너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야. 주호는 궁금한 마음으로 서한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본사 로비에는 많은 기자들과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중요한 발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20년 전의 당당한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주호는 뒤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저는 서한그룹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금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기적을 선사해준 김주호 학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호야, 앞으로 나와주겠니? 갑작스러운 호명에 주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천천히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저에게 도시락 한 끼를 나눠준 천사입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저의 모든 기억을 되살려 주었고 진실을 밝힐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주호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한교육재단 설립을 발표하면서 김주호 학생을 1호 장학생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하려고 합니다. 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학생이라는 말을 들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도우려는 선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주호 학생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재단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초기 자본금으로 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재단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김주호 학생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대학 졸업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해외 유학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주호는 꿈만 같았습니다.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금자는 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주호야, 놀랐지? 사실 이 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우고 있었어. 내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이제 내가 너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 할머니, 너무 과분해요.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라고? 요즘 세상에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한 일은 정말 특별한 거야. 금자는 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 넌 이제 내 진짜 손자나 다름없어. 며칠 후 금자는 주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주호야, 나와 함께 옛날 그 자리에 가보지 않을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고가도로 아래 말이야. 주호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그 의미 깊은 장소를 다시 찾는다는 것이 감회가 깊었거든요. 고가도로 아래에 도착하자 금자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나에게 도시락을 건네준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지. 주호도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이 잊히지 않아요. 할머니께서 우시던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금자는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에게 도시락을 주는 차례야.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따뜻한 밥까지. 마치 주호가 처음 건네주었던 도시락과 비슷한 구성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었어. 내 어머니께 비법도 물어보고 말이야. 주호는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다행이다. 요리 솜씨가 많이 녹슬었을까봐 걱정했거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지만 그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야, 이 도시락 맛 잊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가진 그 선한 마음을 잃지 말고. 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금자는 주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해준 우리 착한 손자. 주호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제게 꿈과 희망을 주셨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해가 저물어가는 고가도로 아래에서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주호는 정기적으로 금자를 만나며 인생의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자는 주호를 통해 다시 한번 남을 돕는 기쁨을 느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도시락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 주호의 마지막 말과 함께 따뜻한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김주호의 작은 친절과 신금자의 감사가 보여주듯 따뜻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창호의 탐욕과 달리 진정한 분은 나눔에서 나오며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선한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소중한 교훈을 전합니다.